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거는 아크 인베스트먼트. 박살나고 있는데 결국은 이런 혁신이 주도를 할 거거든요. 적어도 10년, 20년 동안을 끌고 갈 수 있는 거는 이런 기술 혁신, 성장주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자, 그러면 요즘에 또 새로운 예전의 산업으로 불렸는데 이제 성장 산업으로 가고 있는 자동차, 뭐 우리나라에는 현대차, 기아차, 또 부품 중에 현대모비스도 있는데 여기는 좀 어떻게 보세요? 글쎄 여기는 사실 네. 최악은 지났다라고 보는데 현대차는 제가 이제 자동차를 되게 좋아해서 이제 뭐 공부도 많이 했고 하는데 현대차의 가장 큰 지금 안 됐었던 이유는 CEO 리스크였었어요. 그쪽 위에 임원진, 운영진들. 현대차가 3년 전인가 4년 전에 만든 단종된 세단 기억하시나요? 뭐죠? 아슬란이라는 세단이 있어요. 되게 오랜만에 들어본다. 네. 그 차가 몇만 대 만들지도 못하고 단종이 됐습니다. 왜요? 안 팔리니까요. 현대의 가장 단점은 그거였어요. 차를 못 만든다. 제대로 된 차를. 자동차 회사인데. 네. 그러니까 잘 굴러가고 못 굴러가고가 아니라 그러니까 고객이 타고 싶은 차를 못 만든다는 거였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SUV가 엄청 인기였는데 SUV를 안 만들고 그런 걸 만들고 있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현대차가 성장할 때는 소나타와 그랜저로 성장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 만든 사람들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임원. 그렇죠. 그러면 밑에서 지금 SUV 만들어야 됩니다. 그랬는데 뭐 SUV야 세단 만들어. 그러고 나온 게 아슬란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 사실 정의선 체제로 바뀌었죠. 네. 정의선 회장 사실 정의선 체제로 바뀌는 과정에서도 사실 그쪽이 되게 어떻게 보면 조선 자동차 여기가 되게 약간 군대 문화. 약간 그런 게 좀 있죠. 그래서 정의선이 회장님 아들이더라도 그렇게 힘을 못 쓴 거예요. 근데 이제 완전히 정의선 체제로 넘어왔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그거는 굉장한 기회라고 봅니다. 현대차가 바뀌는. 네. 그래서 나온 게 뭐 팰리세이드, 텔룰라이드. 차가 잘 팔리잖아요. 일단 차가 잘 팔리게 만들고 지금 미국 시장에서 잘 팔리고 있는데 일단은 문제는 진짜 테슬라를 이길 수 있느냐. 네. 그건데 그거는 제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차라는 게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지금 테슬라를 사시는 분은 혁신을 사시는 분들이고 근데 혁신을 사시는 분들의 비중이 얼마나 될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오닉이 조금 테슬라는 안 타봤지만 네. 아이오닉이 조금 마음에 드는 게 전기차고 디자인 예쁘고 실내 넓게 빠졌고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혁신을 사시는 분들은 좁으면 어때? 이게 내가 처음 타는 자율주행이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사람들은 차가 단차로 왔어. 이게 안 맞아. 그리고 차를 막 이렇게 오늘도 페이스북에 보니까 이제 테슬라 차를 받았는데 테슬라 단차가 되게 많다면서요? 네. 단차가 정확하게 뭐였죠? 그 이격인가? 그쵸, 안 맞는 거죠. 문과 문 사이, 그다음에 본네트 옆에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차를 받았는데 신차를 받았는데 흙이 묻어온 경험은 처음이라고. 신차를 받았는데 흙이 묻어오지? 그래 뭐 배송을 탁송을 뭐 그렇게 했겠죠. 그런 거에 이제 신경을 안 쓰니까.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불편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아이오닉의 인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거고 네. 그런 거에 자율주행에 관심 없고 그래도 전기차인데 전통적으로 잘하는 그런 것들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그래서 이 전기차가 테슬라를 얼마나 조금 따라갈 수 있을지 여부에 따라서 네. 현대차는 조금 바뀐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뭐 성장 산업으로 바뀐다? 이건 조금 너무 빨리 가고 있는 것이 너무 앞서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섹터는 좀 NC소프트, 넷마블, 펄어비스, 게임주. 이쪽은 뭐 메타버스 요즘 키워드도 많이 들리고 하면서 좀 연관도 좀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네. 일단은 뭐 메타버스 하면 그냥 뭐 로블록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뭐 이런 쪽. 물론 이제 여기서도 잘 하겠죠. 그런 쪽으로도 관심이 있겠지만 게임은 우리가 좀 정책적으로나 네. 약간 좀 못 쫓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 전까지만 해도 NC가 거의 최고 탑 클래스였는데 지금은 애널리스트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오히려 중국 업체들이 좀 더 잘 만든대요. 우리가 이제 규제 때문에 성장하지 예전에 이제 막 야간에 게임 못하게 하고 막 그런 규제들이 있었잖아요. 규제 많았죠. 그러는 동안에 중국은 이제 자국 산업 판호 안 내주고 이러면서 자국 산업이 굉장히 많이 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은 확장성은 떨어질 수 있지 않나. 예전에서는 이제 국내에서 잘하고 중국에서 대박 터지면 정말 그게 최고였거든요.
근데 이제 어지간해서는 중국 업체들이 기술력을 다 따라왔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중국에서 대박이 날 수 있을까? 네. 이런 생각들도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약간 뭐 음. 저는 걱정스럽다라고 봅니다. 제가 섹터 얘기 좀 여쭤봤는데 사실 작년에는 이제 섹터 위주로 많이 갔잖아요. 근데 올해는 뭐 종목 위주, 네. 실적장 이렇게 하면서 네. 이런 얘기도 많았는데 기업이라는 나무, 뭐 산업이라는 숲, 좀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보세요? 저는 이제 나무로 보는 게 맞다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정석은 그거죠. 이제 좋은 산업이 보인다라고 네. 한다면 좋은 산업을 고르고 그 밑에서 나무를 고르는 게 맞는데 둘 다 어려워요. 산업 보는 것도 어렵고 산업이 좋은지 안 좋은지 보는 것도 어렵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종목이 어떤 게 좋은지 안 좋은지 것도 어려운데 둘 다 어려우면 그냥 밑에 거 좋은 거 두 개를 찾아야 되는 것과 하나만 찾으면 되는 거. 숲도 보고 나무도 봐야 되냐? 아니면 좋은 나무를 찾는 거. 따지자면 저는 그냥 좋은 나무만 하나 찾는 게. 좋은 나무. 네. 결국 그 좋은 나무가 좋은 종목인 거잖아요. 그렇죠. 차장님 봤을 때 좋은 종목은 좀 우리가 어떻게 찾을까요? 이거 사실 못 찾아서. 많이 봐야 돼요. 저는 방법이 있죠. 방법. 근데 제가 종목을 찾을 때는 네. 차트를 2,000개까지는 다 못 돌리고요. 네. 한 1,000몇백 개를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돌렸어요. 다 봤다는 거죠. 시가총액 1위부터 시총 한 800억대까지. 그렇게 되면 한 1,000몇백 종목 되거든요. 그거를 장 끝나고 봅니다. 그러면 뭐 저만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종목들을 적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아까 이제 업종도 이제 숲을 봐야 되냐 나무를 봐야 되냐 물어보셨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중복되는 업종들이 나와요. 그쵸.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 그 업종은 좋은 거예요. 주도 업종인 거죠. 그렇죠. 주도 업종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서 그 종목들 중에서 찾는 거죠. 얘는 재무제표도 한번 보고 보고서도 읽어보고 그렇게 해서 종목을 찾는 거죠. 기술적 분석을 먼저 하는 이유는 내가 기본적 분석으로 다 하는 건 시간이 불가능하니까. 그렇죠. 1,000종목을 기본적 분석을 할 수 없죠. 할 수 없으니까 일단 네. 기술적 분석으로 필터링 한번 하고. 그렇죠. 왜냐하면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는 네. 사실 미인 찾기거든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누군가가 관심이 있다라는 얘기고 네.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주가가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 내가 안 하고 남이 먼저 해놓은 거 나는 무슨 이유인가 찾아보기만 하면 조금 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기술적 분석에서 뭐 여러 가지 보는 게 있겠지만 네네. 뭐 거래량이든 뭐든 어쨌든 튀는 것들을 그 중에 필터링 하겠죠. 네. 거기서 남겼어요. 네. 2차 이제 기본적 분석에서는 네. 뭘 보시는데? 일단 기본적 분석은 네. 재무제표를 봐야죠. 재무제표를 보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죠. 본 적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경영학과를 나왔으니까 약간은 이제 본 적 조금 이제 학교에서도 배웠고. 네. 근데 뭐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되게 어렵잖아요. 그럼 기본만 보시면 돼요. 손익계산서에서는 네. 매출, 영업이익, 손이익, 네. 순이익 이 세 가지. 근데 이 중에는 밑으로 내려갈수록 신뢰도는 떨어져요. 왜냐하면 매출은 속이기가 굉장히 어렵고 영업이익은 좀 덜 어렵고 순이익은 여기에 뭐 기타 손익이라는 게 들어가서 막 약간 뭐 공장을 팔았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약간 어떻게 보면 그런 건 일시적인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속이기가 쉽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영업이익을 봅니다. 영업이익이 잘 나왔나? 그래서 대충 영업이익으로 뭐 PER 몇 번 때려보고 그리고 3년치 보고서 제공을 해주잖아요. 그쵸, HTS에. 그러면 3년치에 꾸준히 늘고 있나? 이 정도만 보는 거예요. 네. 제가 뭐 회계사도 아니고 회계사처럼 그렇게 자세하게 분석할 시간도 없고 그리고 대체제표에는 뭐 대출이 많은지 뭐 자산보다 대출이 뭐 부채 비율이 뭐 200% 300% 되는지 뭐 이런 걸 보고 그래서 뭐 너무 높으면 거르고 이런 식으로 간결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 좋은 종목을 봤다고 해서 몰빵 때리실 거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일단 러프하게 찾아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보고서도 읽어보고 사업 보고서도 읽어보고 네. 그렇게 하면 사실 하루에 2-3시간이면 2-3시간만 투자하면 일주일에 두세 번? 2-3시간만 투자하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그러면 기술적 분석으로 필터링 한번 하고 네. 기본적 분석으로 뭐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그다음에 뭐 부채 비율, 유보 비율 뭐 했어요, 봤어요. 네네. 그리고 실적도 좋아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네네. 그럼 주가는 오르나요? 무조건은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진 않죠. 그러면 너무 쉽잖아요. 너무 쉽죠. 뭐 1분기까지 매출이 좋았는데 2분기에 뚝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는 모르는 건데 그래서 대응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기준도 세워야 되고 뭐 내가 이거를 투자했는데 2달 안에 승부를 못 보면 빠져나오겠다. 네. 아니면 몇 프로 빠지면 빠져나오겠다. 왜냐하면 틀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너무 맹신하면 안 돼요. 본인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이제 자기가 고른 종목이 절대적일 거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혹시 차장님은 그러면 요즘에 최근에 가장 관심이 가는 뭐 경제 뉴스나 경제 관련 이슈 뭐 어떤 것 좀 하나 정도 있다면? 인플레이션이죠. 음. 네. 진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이냐.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좀 크다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금리가 올라가고 하면 시장은 또 한 번 또 요동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가장 주목해서 봐요. 그래서 시장 금리랑 금리가 최근에 또 급락하다가 또 다시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좀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거기에만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쪽에만. 네. 자, 그 두 번째는 사실 2000년대에는 그 산업에서 인터넷이 여러 가지 혁명이 있으면서 관련된 분야들이 많이 올랐던 것 같고 2010년대에는 모바일 쪽 그래서 뭐 애플이라든가 네이버도 오르고 카카오도 점차 나중에 올랐고 나중에 이걸 좀 이끌어갈 하나의 변화 혁명의 요소는 뭐라 생각하시는지 아니 이게 어렵다면 좀 어쨌든 세상이 변하고 있는 게 주식시장에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요즘에 좀 어떤 쪽에 세상이 변해 관심이 가세요? 말씀하셨던 거랑 똑같은 거죠. 기술 혁신.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투자하고 있는 거는 저는 이제 직접 투자는 안 하는데 네. ETF에 이제 BBIG 이쪽. 그리고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거는 아크 인베스트먼트. 아크. 왜요? 지금 이제 박살나고 있는데 결국은 이런 혁신이 주도를 할 거거든요. 그렇죠. 네. 결국은 뭐 사실 제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꽤 오랫동안 회사를 다닐 거고 네. 그다음에 이쪽에 있을 거고 적어도 10년, 20년 동안을 끌고 갈 수 있는 거는 네. 이런 기술 혁신, 성장주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그런 쪽에 좀 관심을 많이 좀 가지고 있습니다. ETF 쪽에 왜냐하면 이건 누구도 모르는 거거든요. 이거는 사실 어디가 성장하고 어디가 잭팟이 터질지는 누구도 몰라요. 그래서 모르죠. 이런 것들은 분산을 해놔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피터 린치도 그랬잖아요. 10개의 종목 중에 2개가 나가리 되고 하나가 10배 터지면 맞아요. 그건 이제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저도 월가 영웅에서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쵸. 그게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맞출 수 있어. 이런 혁신 중에 이게 될 것 같아. 이거를 내 스스로 꼽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죠. 네. 그리고 제가 그럴 능력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쪽에 쫙 깔아놓는 전략이 저는 맞다라고 보고. 미래 성장을 이끌어가는. 네. 아마존처럼 뭐 몇 불 안 되다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그렇죠. 몇백 달러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나머지 다 꽝돼도 괜찮거든요. 사실 뭐 BBIG에서 만약에 딱 단적으로 BBIG만 투자했는데 네. 나머지가 다 상장 폐지됐어. 네. 근데 B가 10배 올랐네. 그러면 돈 버는 돈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투자자들이 너무 이제 과신해요. 본인의 능력보다 많이 과신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저는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매주 많은 분들을 초청해서 또 이야기를 듣잖아요. 네네. 듣다 보니까 사실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보면 실력은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더 상승할 거잖아요. 네네네네. 그럼 사실 확신으로 가야 되잖아요. 네. 저 하면서 드는 의심. 생각이 불신. 의심. 나에 대한 불신. 나를 믿을 수 없어. 의심. 왜냐하면 초대해 주신 분의 말씀 다 전문가라고 오셨잖아요. 근데 그분의 말도 100% 맞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도 틀리는데 내가 과연 어떻게 맞출 것인가. 맞아요. 그러면서 불신하게 되면서 좀 더 분산 투자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웃긴 게 불신하니까 오히려 투자가 조금 안정적이 되고 불신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맞아요. 항상 의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본인 불신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본인 실력도 의심하셔야 되고 내가 투자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의심하셔야 되고 내가 아는 것에 대해서도 의심을 해야 돼요. 그게 다 틀릴 수 있어요.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은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의심하셔야 돼요. 항상 의심하셔야 된다. 그러면 차장님 생각했을 때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 생각하시나요? 본인 자신을 아는 거죠. 본인 자신. 본인 자신을 모르는 상태에서 뭔가를 한다? 그러면 오버슈팅 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본인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도 잘 알아야 되고 본인이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홧김에 주식을 사는 거 아니냐, 홧김에 주식을 파는 거 아니냐. 그리고 뭐 이쪽 분야에서 전혀 모르는데 네. 내가 뭐 남의 얘기만 듣고 사는 거 아니냐. 본인의 상태, 그다음에 본인의 지식 수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그래서 저는 항상 너 자신을 알라라는 음. 말을 계속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을 때 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어떤 의미죠? 소크라테스 자신은 자기가 모른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런데 소크라테스 외의 사람들은 자신이 모른다는 것 자체를 그것 자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그 차이 하나 자체가 소크라테스를 성인의 반열에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상태를 아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철학적인가요? 아니야, 너무 중요합니다. 그쵸. 그래야 내가 실수를 안 하고, 모르는 걸 알아야 된다. 네, 내가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인지를 하고 있어요. 나는 네. 잘 겸손해야 되고 그런 것들. 알겠습니다. 아, 근데 차장님이 증권사 입사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흔히 말하는 증권맨이라고 하죠. 네, 몇 년 차시죠? 제가 올해 16년 차죠. 만 15년 넘었습니다. 16년 차. 네. 그리고 주로 또 주로 증권 관련해서 방송 쪽을 많이 네. 일을 하시죠. 네, 저희 벤키스 유튜브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네. 몇 년 방송 쪽 하셨죠? 제가 2013년부터 했으니까요. 네. 8년. 네. 8년. 야, 역시 8년 차로 느껴지는 게 차장님의 말씀이 약간 좀 군더더기가 별로 없네요. 왜냐하면 사실 증권 관련해서 오시는 전문가분들이 사실 네. 말을 잘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쪽 그렇죠. 전문가가 아니니까 네, 맞습니다. 콘텐츠 제공하는 건데 네. 역시 방송을 아시는 분. 네. 깔끔하게. 자, 마지막 시청자분들, 김 작가 TV에도 처음 나오셨는데 좀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지금 되게 어려운 시기예요. 저도 사실 오늘 속으로 욕도 되게 많이 했고 시장 보면서 작년부터 주식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은 참 처음 겪어보는 하락이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힘드실 수도 있고 괴로우실 수도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뭐 이런 거 보면서 약간의 뭐 지식도 더 가져가시고 그리고 작년에 벌어놓고 까먹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앞으로를 위해서 좀 배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뭐 위로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시장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려운 시기는 사실 지나갑니다. 결국은. 그리고 또 좋은 시기가 오거든요. 어려운 시기 때 잘 버티시면 좋은 시기가 올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네요. 그렇죠. 아까 차장님 처음 말씀하신 대로 뭐 단기적으로는 떨어질 수 있지만 올해 장은 좋게 보시니까 네. 그만큼 우리 시청자분들도 조금 행복한 계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만남의 손님은 한국투자증권의 박지영 차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